안녕하세요. 민들라디오 2회의 전체 진행을 맡은 이민서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떨 땐 마음이 간질간질해지고 또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사랑. 저희가 전하는 사랑 이야기, 함께 들으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사랑 이야기로 라디오 서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라디오 서가란 라디오를 통해 좋은 책이나 글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준혁씨, 이번에는 듣기만 해도 몽글몽글한 사랑에 대한 시와 에세이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하. 그럼 준혁이의 라디오 서가 들으러 가보실까요?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등이 아닌 연인과의 사랑 말이에요. 오늘은 에로스에 대하여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번엔 책 대신 짧은 시 2개와 제 친구 아버지 사랑에 대한 에세이를 낭독하겠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디오서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는 샤미소의 내가 그를 본 순간부터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를 본 순간부터, 샤미소. 내가 그를 본 순간부터 나는 장님이 되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 보든지 내 눈엔 그의 모습만 보여요. 정말로 로맨틱한 시인데요. 그럼 다음 시 윤보영의 커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윤보영. 커피에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간질간질하고 설레이는 시군요. 제 친구 이모양의 에세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세이는 이모양이 자신의 아버지를 인터뷰하여 쓴 사랑 에세이입니다. 바로 가실까요? 낭만을 잃지 않는 사랑, 나만의 척척 박사, 나의 롤모델 아빠는 사랑을 할까? 이 땡땡 오디세이 민들레. 우리 아빠는 딸 바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빠는 언제나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자 했고 나는 그런 아빠에게서 지금까지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 사랑이 넘치는 부녀지간, 넘치는 사랑과 비례하게 오가는 대화도 많았다. 요즘도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아빠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는 한다. 특히 아빠는 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려준다. 그래서인지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아빠부터 찾고 보게 된다. 아빠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만의 척척 박사에서 롤모델이다. 국어 시간, 에로스에 대해 인터뷰하고 에세이를 쓸 테니 인터뷰 대상을 생각해보라는 숫갓의 말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우리 아빠였다. 아빠와 그렇게 많은 대화를 했음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항상 척척 대답해주던 우리 아빠. 아빠에 대한 사랑을 묻는다면 어떤 답이 돌아올지 너무 궁금했다. 아빠는 사랑을 해봤을까? 이 정도면 찐득하게 사랑해봤다고 자부할 만한 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민망한 마음을 가득 안고 아빠에게 첫 번째 질문을 했다. 아빠의 연애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서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했다. 글쎄, 내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아빠는 몸이 건조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빠는 진한 사랑을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과 무관한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용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결혼 정년기가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위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지만 그때는 가족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빠는 30대가 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척 모임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아빠는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 압박과 부담을 견디며 결혼 상대를 찾아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혼의 전제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순수한 감정의 끌림만으로는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감정적인 끌림과 더불어 상대방의 가치관과 가정환경, 성장 배경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했다. 연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컸고 개혁적인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그런 아빠를 이해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또한 아빠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같은 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면서도 여러 현실적인 조건과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지금도 가끔 그때로 돌아가서 왜 결혼을 못하고 있나 고민하고 외로웠던 당시의 꿈을 꿔. 인터뷰 덕분에 아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다. 결혼을 강요했던 당시의 사회적 관념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결혼하기까지 아빠는 꽤 힘들어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외에도 마음 한켠 속에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 분명 있었다. 꿈을 꾸다가 아, 나 결혼했지, 딸이 있었지 하면서 꿈을 깨. 아빠에게 사랑은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였다. 엄마와 결혼을 통해 마음이 맞는 평생의 짝꿍을 찾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딸과 함께 돌아다니며 추억을 쌓으려고 했고 그렇게 딸바보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아내를 만난 건 운명이었어. 그런데도 엄마가 운명이라 생각해? 그렇지. 아빠가 운명을 믿을 줄 몰라. 그냥 그런 의미 다 무던하게 지나가는 거야. 무던하게, 무던하게. 내가 여태껏 생각했던 운명이란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이었다. 서로에게 한눈에 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굉장히 낭만적이고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빠가 정의한 운명은 조금 달랐다.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한순간에 확 와닿는 강한 이끌림이 아니었어. 그전에는 자꾸 눈에 밟혔던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이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았으나 신기하게도 네 엄마에게서는 그게 흠으로 보이지 않았어.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운명적인 느낌을 네 엄마에게서 받았던 거지. 사실 앞서 소개한 아빠의 현실적인 고민과 힘듦에 관한 얘기만 들었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주변 시선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결혼한 것이 아닌가? 에로스를 찾다가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의 내막을 알아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아빠는 엄마를 운명으로 생각했다. 현실적인 조건이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게 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아빠에겐 사랑이었다. 더 말로 표현하긴 어렵다고 했지만 아빠의 언어와 표정, 소리의 떨림으로 어떤 마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나는 운명이란 단어를 말버릇처럼 자주 쓴다.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과장하며 운명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실 운명을 믿진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나에게 운명이란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이란 강한 이끌림이며 엄청난 낭만이었다. 거창하게만 생각해서인지 운명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허구일 뿐이고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과연 운명이 거창하기만 한 것일까? 아빠가 경험한 것처럼 운명은 잔잔한 내 삶에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운명이면 나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랑함으로써 사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빠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무미건조하면서도 로맨틱했다. 현실적인 가치를 줬던 와중에 운명을 느꼈기 때문이다. 누구나 사랑의 경험은 다 다르겠지. 인터뷰를 하며 나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 기대되었다.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기대하며 17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먼저 에로스만이 아닌 더 큰 범위의 사랑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사랑은 인간이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다. 아무리 예쁘고 다정한 말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진심을 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에 불과하다. 뛰어난 지식마저도 사랑 없이 전한다면 무의미할 뿐이다. 뛰어난 지식마저도 사랑 없이 전한다면 무의미할 뿐이다. 예전부터 아빠는 나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아빠에게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딸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곤 한다. 오디세이 길잡이들에게도 사랑을 느꼈다. 길잡이들이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실 때
우리가 배움의 길에 뻗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은 삶의 필수적인 가치이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인간의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애초에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존재일까? 앞서 말한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에로스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몇 달 전에 아는 선생님께 연애의 필요성과 순기능에 대한 멋진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분은 연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셨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나 또한 이 말에 크게 공감한다. 세상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한다. 이렇게나 많은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배울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연애라고 하셨을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부모의 내리사랑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은 제자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기본 전제로 둔다. 이와 달리 연애, 즉 에로스는 어떤 관계보다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을 교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상대방이 딱한 처지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다는 욕구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나 또한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연애란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연애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주는 법과 사랑을 받는 법을 모두 배우게 된다. 사랑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사랑을 주기도 받기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에로스는 어쩌면 어렵고 또 추상적인 가치일 수 있는 사랑을 몸소 느끼도록 한다. 그래서 나는 에로스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을 통해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당시 사회의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운명의 상대를 만난 아빠의 사랑은 낭만적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빠는 낭만을 잃지 않고자 노력했겠지. 결국 운명적 끌림을 알아차린 것도 어쩌면 무수한 노력 중 하나이지 않을까. 사랑하기에 그리고 사랑하려 함으로 겪는 좌절들이 마주쳐도 아빠처럼 낭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또한 이 글을 미래에 보고 있을 나는 사랑을 통해 사랑의 한 걸음 더 내디뎠길 바란다. 글은 잘 들으셨나요? 이걸 제가 읽으니 제 가슴도 몽글몽글해지고 사랑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정도면 나도 사랑? 해본 적 있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 개의 시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오글거리고 손발이 간지러워지면서도 굉장히 예쁜 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의 사랑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아직 저랑 결혼은 많이 먼 사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이런 감정 느낀 적 있다? 이거 딱 나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나는 좀 다른 사랑이다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텐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다른 방식이 있을 테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좋은 사랑을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가의 최준혁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린 단둘이 사라져버려 완벽히 어느 누구보다 빨랐지. 네, 지금까지 달달하고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 라디오 서가를 만나보았는데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 이야기로는 쓰럽토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은씨, 쓰럽토가 어떤 뜻인가요? 쓰럽토란 쓸데없는 토론의 약자로 한 주제를 갖고 두 사람끼리 의견과 의견을 부딪히며 근거와 반박으로 승패를 가려내는 진지한 토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건 비밀인데 이따 확인하세요. 아, 네. 그럼 진지하지만 쓸데없는 토론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스럽토의 사회자를 맡게 된 파이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스럽토는 미친 사랑에 관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릉동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사랑과 우정 사이의 선택에 놓이게 되었달까? 너무 답답한 일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나 좋은 민들라디오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절친 그리고 A는 초등학교부터 함께 나온 찐친인데요. 저는 사실 A를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 절친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쯤에 제 절친과 A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미안해서 저에겐 말하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모른 척 서로 여전히 만나서 놀곤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우정을 지켜야 할까요? 고백을 받고 A와의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요? 스럽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오늘 사랑과 우정 중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그럼 각자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먼저다. 사랑 측 대표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이 먼저다. 우정 측 대표 톰입니다. 그럼 사랑이 먼저다. 제리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연자가 A를 좋아했고 절친과 사귀는 중이지만 A는 전 애인에게 마음이 떠나갔고 그래서 사연자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연자도 A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연자도 A의 고백을 받고 사랑을 택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남자 C와 여자 A가 사귀고 있었는데 C가 여자 B에게 고백했습니다. C와 B가 사귀고 A와 C가 헤어졌지만 A와 B의 우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랑 때문에 우정이 깨진다면 이건 진정 우정이 아니지 않나요? 오, 그럴 것 같네요. 그럼 우정이 먼저다. 톰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토론 전 사연을 설명하고 자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사랑은 짧다입니다. 친구는 가족, 연인과 다른 존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사연자와 사연자의 절친과 A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짧은 5년차, 길면 10년차 친구입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기억과 감정을 사랑을 택하시면서 다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사랑을 택하면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과 우정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A가 사연자에게 고백을 해서 그 10년 우정이 깨진다면 진정한 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그런 것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선택해서 우정이 깨진다는 것은 손절할 사람 제대로 손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지 아시나요? 트로이 전쟁이 뭐예요? 몰라요.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에서 발생한 전쟁을 말하는데요.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이냐? 트로이 전쟁이 헬레네라는 왕비가 파리스라는 왕자를 사랑해 사랑의 도피를 하면서부터 발생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한 나라의 왕비, 아니 그 전에 한 나라의 공주였던 헬레네에게 왕비와 공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파리스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강렬한 감정입니까? 이거 갖고 뭐 사랑에 깨지는 우정이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말, 그게 과연 먹힐까요? 트로이 전쟁은 이번 주제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친구가 사귄다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진정 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A의 마음,
사연자에게 절친에게서 안 떠나갔다면 A는 사연자에게 고백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A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갔는지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A의 마음이 완전히 안 떠나갔다면 고백도 안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랑과 우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57%가 우정을, 겨우 27%만이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의견 중에는 이미 이 관계는 파토났다, 이 관계에서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이 관계는 신뢰가 없는 관계고, 이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우정은 물론 사랑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전 근데 그렇다 보지 않고요. 그리고 사연자의 절친과 A와 사연자의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도 없고 우정도 안 깨지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랑을 택한다고 해서 우정이 깨진다면 그런 건 저는 걸러도 되는 우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팔크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아까 채연 씨가 사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관계가 이미 신뢰가 깨져서 이 관계에서 아예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 생각에 동의를 해가지고 저도 그냥 이 관계에서 아예 그냥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불리해지는데요. 네, 물론 제리 말대로 사랑과 우정 둘 다 잡으면 참 좋겠죠. 근데 세상 일이 마음대로 흘러가나요? 전 아니던데. 사랑을 무조건 고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거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울의 친구가 남자랑 삼각관계에 빠진 적이 있더군요. 서로가 서로는 다른 사이를 좋아했던 사이. 같은 과에 있어서 모두의 눈치를 봐서 결국 사랑 대신 우정을 선택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랑을 택하실 건가요? 그거는 좀 또 상황이 또 다르죠. 그 상황에는 저도 우정을 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 사연자의 고민은 우정을 택할 것 사랑을 택할 것 같습니다. 저게 탓인데요? 네? 저한테 넘어온 거 아닌가요? 아니, 넘어온 거 아니고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A가 사연자의 절친에 대한 마음이 식으니까 그냥 대체품으로 사연자를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 가볍게 생각하는 A에게 과연 사연자가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A가 사람 마음을 쉽게 생각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절친에서 진짜 마음이 떠나게 되고 사연자를 좋아하게 돼서 그러다 사랑에 빠져서 고백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설문지 A가 쓰레기를 보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통이 생각한 것처럼 생각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무려 16%나 된 사람이 그냥 둘 다 손절하고 새로운 갈 길을 가자, 새로운 관계를 찾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이 관계에서 그냥 절친이고 A고 그냥 버리고 나는 새로운 관계로 가야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톰은 이 우정이랑 사랑 둘 다 아니라 그냥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넘어오신 건가요? 제가 볼 때 1순위는 그냥 이 관계 파토 내는 거고, 그다음 2순위가 우정인 거죠. 아니 어떻게 3년? 아니면 그 이하로 지속될 수 있는 관계, 최소 5년, 최장 10년 정도의 관계를 버리는 게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니, 그거를 왜 파토낸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우정이 안 깨지는 순간도 충분히 경험했어요. 사랑도 없고 우정도 안 깨지는 순간을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제 중학교 때 사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또 입장이 또 달라지는 것 같죠? 그리고 우정은 양산이 가능해요. 근데 사랑은 양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정을 그냥 차라리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만세! 도대체 우정을 양산할 수 있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랑의 유통기한은 3년이다. 혹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쩌면 3년 동안 지속될 이 관계에 최소 5년 이상 유지한 관계, 위협을 가할 거예요? 저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시간 관계상 양측 마지막 발언 듣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리? 벌써 마지막인가요? 근데 톰, 우정도 4년 이상 유지할 관계인 건가요? 전 그것도 잘은 모르겠는데. 혹
과연 오히려 사랑이 60년 넘게 간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아, 몰라. 그냥 사랑, 그냥 우정 버리고 사랑 그냥 해. 사랑 만세. 사랑 가자. 근데 여러분, 우정도 사랑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만들어진다는 거에 동의한가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합니다. 저는 우정도 사랑도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랑이, 그러니까 연인이란 관계에 최소 4년, 최장 10년 동안 유지한 우정에 금을 가게 만들 건가요? 전 아닙니다. 불분명한 관계 사랑보다 탄탄하게 다져진 우정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우정도 이 관계에 불분명하지 않나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마지막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패는 특별히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스럽토를 봐주신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따라 정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에 사랑, 우정 중에 이겼다고 생각한 쪽을 적어주세요. 승자는 다음 라디오 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의 토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럽토의 사회 파이크 토론자 톰? 쉘이었습니다. 안녕. 아... 광고 듣고 오실까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읽고 만 사람은 없다는 민들레 잡지를 아시나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을 지향하며 1999년 1월에 창간한 격월간 민들레는 교육 곧 학교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삶이 곧 배움이 되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이들, 가르침과 배움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게 돕습니다. 매우 민들레에는 교육의 흐름은 물론 눈에 띄는 교육과정, 교사들의 성장, 청소년들의 생생한 교육 경험, 부모들이 가진 문제의식과 성찰 등 교육을 둘러싼 담론이 실천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322-1603 1년 구독료 66,000원 10분이 함께 신청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구독! 와, 스럽토의 우정과 사랑 둘 중 무엇이 먼저냐? 정말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토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민들레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라는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명 민프소는 말 그대로 저희 학교인 민들레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민들레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프로젝트이고 이외에도 4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한이라는 환경 프로젝트 팀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들으시면서 확인하시죠. 그럼 환경, 지구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민들레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코너 진행을 맡은 이슈입니다. 우선 이번 코너는 저희 민들 라디오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민들레의 프로젝트는 사진을 찍는 프로젝트인 분덕함머, 영상을 제작하는 드래곤 스튜디오, 음악밴드인 힐링밴드, 환경을 공부하고 알리는 지속가능한,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제작하는 민들 라디오까지 있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사랑이 주제인 만큼 지구를 사랑하는 프로젝트인 지속가능한이라는 환경 프로젝트 팀을 모셔봤습니다. 라디오에 참여해주실 분들은 총 2분인데요. 큰 환영 부탁드립니다. 벌써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두근두근 거리네요. 그럼 환경 프로젝트 소개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속가능한의 혜민, 이유진입니다. 지속가능한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고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모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3개의 팀으로 나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라디오처럼 다른 프로젝트와 협업을 진행하는 즐거운 협업생활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활동을 하는 다른 에너지생활팀,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페스코 급식을 진행하는 슬기로운 페스코 생활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중 생활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오늘 라디오에서도 페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페스코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페스코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비건에는 총 7단계가 있는데 그중 세미 베지테리언에 속하는 3단계가 바로 페스코입니다. 페스코는 소, 돼지, 닭 등 육류를 섭취하지 않고 생선, 달걀, 유제품 등을 섭취합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와 비건의 연결점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위기와 비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탄소 배출의 4분의 1가량이 식량 생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소고기를 비롯한 육류입니다. 우리가 먹을 가축을 기르기 위해선 가축에게 먹이를 줄 경작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경작지를 마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산림을 불태웁니다. 아마존 환경연구소에서도 최근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같은 자연적인 이유가 아닌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숲을 태우면서 발생한 화재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마존은 이미 1990년대부터 축산업에 의해 산림의 90%를 잃었습니다. 맞아요. 아마존의 화재가 굉장히 이슈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이외의 이유도 있을까요? 물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매년 늘어가는 고기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동물을 죽이고 더 많은 환경을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80억에 가까운 전 세계 인구를 먹이기 위해 매년 600억 마리의 동물이 도살됩니다. 이런 동물들을 기르기 위해 전 세계 토지의 50%, 담수 사용량의 25%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발생한 탄소는 전체 탄소 중 약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와 비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쉽고 자세히 알려주시니까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청취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또 학교에서 페스코 급식도 시행하셨는데 그 경험들과 좋았던 점도 알고 싶네요. 이 활동은 학생들과 급식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고기를 원했고 급식 선생님은 학생들이 페스코 급식을 먹지 않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학생들과 급식 선생님 그리고 저희 슬기로운 페스코 생활팀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 저희는 2차 공유회를 통해 페스코 급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페스코 식단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페스코 식단 여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약 32%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의 이유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고기 섭취를 희망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까지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은 당연히 쉽지 않았지만 기후위기를 위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부터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자 페스코 급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았던 부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좋았던 부분은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인데요. 페스코 급식은 이전에 진행되던 활동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재미있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급식이 나오는 대로 먹었다면 이제는 육식의 문제점을 알고 그 부분을 직접 바꿔나가는 활동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페스코 생활을 진행하며 앞서 말했던 어려움들을 분명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행동했던 경험은 저희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스코 활동을 진행했던 지속가능하니 이번에 새로운 활동을 기획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활동인가요? 웹 매거진 환생은 환경을 생각하며 다시 사는 삶이라는 뜻인데요. 지속가능한 삶과 기후위기를 영화나 책 등을 통해 저희 지속가능한의 시각으로 써낸 글들을 모은 잡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환생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매주 금요일 저희의 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이야기하는 기후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채널 추가해주세요. 와! 끝으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에 출연하시게 되셨는데 어떠셨나요? 라디오에 처음 나와서 걱정과 긴장을 했는데 잘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 저희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라디오에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 떨렸는데 민들 라디오 친구들의 응원과 도움도 받고 진행도 너무 잘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후위기와 비건이라는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돼서 걱정도 많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속가능한이 이어갈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지속가능한의 활동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자극을 많이 받고 열심히 활동하는데요. 앞으로 생기는 지속가능한의 웹 매거진 환생을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 나눴던 비건을 실천하는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추천드리면서 코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라디오 서가의 달달한 사랑, 쓰럽토 코너의 미친 사랑, 마지막으로 민들레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코너의 지구를 향한 사랑.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민프소 코너에서 지속가능한 친구들이 페스코 식단을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민들레 학생들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준 혜민, 유진이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고 전하고 싶네요. 아, 그리고 저번 라디오에서 우수 댓글을 뽑아 선물을 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드디어 오늘 우수 댓글들을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당첨되실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다들 기대되시나요? 행운상은 월클 김다성님, 그리고 피드백상은 윤흥설님,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